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의 이름을 이승엽 야구장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시민의 의견 듣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부청객인 안구건조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안약을 넣기보다 원인별 대처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야 정당들이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신년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대나 빈곤, 이혼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그쳐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경북 서부 내륙은 밤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북 내륙에는 1cm 이내의 눈이, 그리고 대구와 이외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낮부터 눈과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밤에 경북 서부 내륙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우리 지역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0도, 안동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약 4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4도로 오늘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눈과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수요일까지 눈과 비가 잦겠고요. 또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이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아마추어와 사회인 야구장으로 조성되면서 이 공간의 이름도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현재 논의는 얼마나 진행이 됐고 또 짚어볼 점들은 없는지 서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장으로 대구 야구의 역사적 깊이를 담은 곳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철거 위기도 있었던 이 공간이 남겨지게 된 배경에는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자리했습니다. 1948년도 만들어져서 지금 대구 야구의 역사와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역사의 뒤안길로 없앤다는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 자원을 낭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존하고. 우리 곁에 남겨지게 된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하지만 그 이름은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7일 대구시 의회에서 나온 제안은 바로 이곳의 이름을 시민운동장이 아닌 이승엽 야구장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스타인 이승엽 선수가 그간 보여준 업적을 기리고 상징성을 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대구에도 박주영 축구장이 있고 박찬호 선수의 이름을 딴 공주시립야구장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새로 지어지는 체육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사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명칭 변경은 이례적입니다. 이미 계획 중인 지역 출신 야구 스타들의 핸드프린팅 코너나 이승엽의 56호 홈런 조형물 등은 몰라도 명칭 변경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최고, 아시아 최고의 그 타자, 선수라는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그 시민운동장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주는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그 종합 경기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관계된 여러 사람들의 합의와 수의 과정이 사실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형태의 관광 자원을 조성하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승엽 야구장으로 이 명칭이 변경되면은 단순한 야구장 변경이 아니고 그 이승엽 재단 설립 관련해가 업무는 지금 시하고 조인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론조사와 공공용물 명칭 재개정 심의와 같은 과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로 검토 단계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요즘같이 난방을 많이 하는 겨울철에 더 자주 찾아오는 안구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눈물이 부족한 이유 말고도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유진 씨는 3주 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이 끼곤 합니다. 병원에서 안구 건조증 진단이 내려졌는데 시력 교정 수술을 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안구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좀 충혈된다거나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도 많고 또 바람이 많이 불 때나 휴대폰 볼 때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의 안구 건조증 환자는 지난 2009년 175만여 명에서 2013년 222만여 명으로 26.7% 늘었습니다. 실내 냉난방으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 깜빡임이 줄어든 탓입니다. 또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콘택트 렌즈 착용과 눈 화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히 눈물 부족 현상으로 보고 안약이나 인공 눈물에만 의존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연구 결과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눈물막을 구성하는 지방층과 수성층, 점액 등 3개층의 불균형이 온 경우와 눈물 통로의 폐쇄, 눈꺼풀 여드름이라 불리는 안검염이 발생한 경우 등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쁜 기름이 생성되다 보니까 좋은 기름의 그 눈물의 증발을 막는 그런 역할을 갖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건조증이 많이 느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냉난방기에 직접 접촉을 피하고 실내 가습기를 사용하는 한편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거센 가운데 안동의 한 들판에서는 겨울 미나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겨울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IMF 이후 귀농해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46살 김형진 씨는 이번 겨울 미나리 재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미나리를 베고 깨끗하게 씻어 포장하면 자연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겨울 미나리가 탄생합니다. 현재 재배 중인 겨울 미나리는 여름 동안 저온 처리한 종자를 9월 중순쯤 심어 촉성 재배를 통해 성장시킨 다음 지난달부터 본격 출하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겨울 미나리를 재배한 곳은 이곳 풍산읍과 남선면 두 군데였습니다. 남선면에서는 적은 물량이 재배돼 한 달 만에 출하를 모두 끝냈습니다. 미나리는 일반적으로 3, 4월 봄에 본격 출하되지만 안반수로 부온하는 겨울 미나리는 밤과 낮의 큰 온도 차이 덕분에 섬유질이 부드러운 등 품질이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는 3년째 하고 있는데 겨울 미나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뛰어나서 그런지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겨울 작목으로는 미나리 작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장 옆에는 고객들을 위한 시식 체험장도 마련돼 있어 삼겹살과 함께 겨울 미나리의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에 먹는 미나리를 겨울철에 먹으니까 진짜 향도 좋고 풍미도 있고 아삭아삭한 게 맛이 희한합니다. 희한하고 미나리가 또 해독작용이 있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자주 오는 편입니다. 겨울 미나리는 1kg 한 단에 많은 안팎으로 팔리면서 겨울철 농가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에서 70여 년 전 동화 속 캐릭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 무민 알고 계십니까? 작가가 직접 그린 무민의 원화와 사진, 스토리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핏 보면 하마를 연상시키는 귀여운 모습의 캐릭터 무민. 동화 속 친구들과 모험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1940년대 핀란드 작가 토베 얀손이 직접 글을 쓰고 사파를 그린 동화에서 처음 등장한 무민은 수십 년을 지나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됐습니다. 전시회는 작가가 직접 그린 원화 300여 점, 사진, 소품 등 무민의 연대기를 7개 섹션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캐릭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깊은 역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좀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그런 감성 같은 게 만화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무민 라이브러리, 무민 영상관 등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민을 직접 그렸던 토베 안손의 그런 그 원화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특히 그 체험존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는 그 관람객들은 전시도 보시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무민 캐릭터가 탄생한 핀란드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대구 MBC 특별전시장 M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정당마다 신년 모임을 열고 지방선거 본격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오늘 오전 엑스코에서 홍준표 대표와 주요 당직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신보수주의 선언과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11일 대구시당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신년 단배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지난주 각각 신년회를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양당 구도를 깨는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지역 아동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수는 늘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대구의 18세 이하 인구는 44만 6,400여 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보호자에게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은 지난 2014년에 120명에서 2016년 161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학대,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비율이 높았고 이들 대부분은 양육시설에 입소하거나 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울릉군 북면 현포리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길이 9m, 폭 2m, 높이 2m가량의 목선을 예인하고 배 안에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 4구를 발견해 울릉군 보건소에 안치했습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목선 내 외부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시신의 신원 파악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합니다. 140억 원이 투입돼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일반 가격의 10에서 30% 정도를 내고 심리 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등 15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에 따라 연령이나 소득 기준 등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소방관 1명당 처리하는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관 1명이 처리하는 면적은 평균 2.23제곱킬로미터인 가운데 대구의 소방관 1명이 처리하는 면적은 0.4제곱킬로미터, 경북은 5.7제곱킬로미터로 14배가 넘게 차이 났습니다. 대구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 이어 소방관 1명당 면적이 3번째로 작았고 경북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제천 화재 사건에서 보듯 농어촌 지역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화재 대응을 제때 못한다며 인구뿐 아니라 물리적 면적도 고려해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원료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부경대학교와 공동으로 경북 지역 수상식품 가공업체 14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붉은 대게와 조미, 오징어 가공업의 경우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원료 조달과 가격 상승 압박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명태 가공업도 기존 러시아산 원료 외에도 저가의 중국산 가공품이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고 국산 원료만 사용하는 간고등어 가공업은 노르웨이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원료 조달의 규모화와 다원화가 시급하고 제품과 마케팅 개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해외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올 한 해 11편의 전막 오페라를 24회에 걸쳐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대구국제 영아티스트 오페라 축제 기간에는 피가로의 결혼과 라보엠 등 2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는 9월과 10월 제16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기간 동안에는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자체 제작한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를 비롯해 창작 오페라와 해외 초청 오페라 등 4작품을 공연하고 나비 부인과 투란도트 등 5개 작품을 연중 공연합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봉학삼리 주민일동 10만 원, 자산 1위 주민일동 38만 5천 원, 수촌 1위 주민일동 34만 5천 원, 월항면 안포 오리 김옥자 씨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농업경영인 월항면의 회원일동 20만 원, 성주군 월항면 수죽 1위 독일곤 씨 10만 원, 6월 1, 2 주민일동 31만 원, 환경지도자협의회 2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신성자 씨 20만 원, 옥산 경로당 15만 원, 경산 서부일동 재향군인회 16만 원, 소백산 경산점 박연옥 씨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또 눈과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경북 내륙에는 1cm 이내의 눈이, 그리고 대구와 이외의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낮부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밤에 경북 서부 내륙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우리 지역엔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가 0도, 안동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약 4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안동 4도로 오늘도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지만 이 눈과 비가 그친 후로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많이 흐리고 또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0도, 청도 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7도, 청도 6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0도, 김천도 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이 5도, 김천 6도 예상됩니다. 안동과 의성의 현재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3도, 낮 기온 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눈과 비가 잦겠고요. 또 목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